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청자 뉴스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우암 사적공원에서 전해드립니다. 김경량 감독의 영화 거리에 서서가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대전 독립영화협회에서 이를 축하하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알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영순 시민기자입니다. 이번 대전에서는 학생 독립영화제가 열리는 해입니다. 민병훈 대전 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제24회 대전 독립영화제를 대전 기독교 봉사회관 1층에서 상영도 했고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도 출품한 대전 영화 감독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지역 영화, 로컬 시네마라고도 하죠. 대전, 세종, 충남 그 지역에서 거리에 서서라는 김민영 감독의 작품이 단편 영화가 처음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이 출발점이 그냥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전독립영화협회가 계속 관계를 맺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독립영화 감독분들이 발굴되어서 이렇게 독립영화 지역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찍어서 2022년도에 완성한 영화인데요. 거리에 서서라고요. 대전의 대흥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여러 예술인들이 젠드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자신의 둥지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그 자본에 의해서 자신이 활동하던 무대를 떠나서 새롭게 내몰리는 어디론가 다시금 떠나서 활동을 할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전주에 너무 많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전히 영화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영화에서 저희 선배님께서 영화를 내주셨는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굳건히 영화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또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히 해내신 대전 독립영화협회의 김경량 감독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꼭 아름다운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 자주 오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제 작품을 갖고 직접 관객을 만나서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대전 독립영화협회 일원으로서도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거리에서는 영화축제 열기로 영화의 나라에 온 듯 주위 일대가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속에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전주를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은 몇 날 며칠을 전주국제영화제를 즐기고 싶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명 영화제 가운데 하나죠. 대전 독립영화들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작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영화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 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독립영화 제작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는 과학문화공간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내기 좋은 지질박물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박인숙 시민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과 연구의 중심지인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은 다양한 과학 전시물과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지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지질박물관으로 중앙홀에는 다양한 공룡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1층의 제1전시관, 2층의 제2전시관에 전시된 많은 화석과 암석들은 지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지질박물관은 2001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45만 명 정도 관람객들이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셨고요. 여기 대덕연구단지에서 대표적인 과학문화 명소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과학문화를 즐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표본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암석과 화석과 광물들을 약 7,600여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표본들을 여러분들께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난 이래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지질박물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질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 외에 지질과학 탐험실이 있어 단순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 도서실은 편안한 휴식과 함께 다양한 과학 서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넓은 야외 전시장에는 커다란 화강암과 현무암, 편마암, 규화목 등 전시관 내부에서 볼 수 없는 대형 암석과 광물, 화석 표본을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즐기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질박물관에는 지구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고생물과 공룡에 관한 얘기도 있고 암석과 광물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지질박물관에 오셔서 새로운 생물의 화석과 공룡들과 또 많은 암석과 광물을 구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질박물관에 놀러 오세요. 어린 자녀와 함께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과학 문화 공간인 지질박물관의 관람은 무료이며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수라 합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자녀가 지구나 공룡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함께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람비도 무료라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디카시 제작단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디카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경숙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이 찍고 쓰는 디카시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성 실버복지센터에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디카시 제작단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회씩 두 팀으로 나누어 복지관으로 출강하여 어르신들에게 디카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디카시를 배우면서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디카시,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디카시란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CF 커버라고 나왔더라고요. 배우게 되는데 정말 좋아요. 지나가다 사물을 보더라도 좀 생각하게 되고 이 디카시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하니까 사물을 어떻게 보여주고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 생활이 즐거워요. 디카시는 현대문학의 새로운 장르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자연이나 사물을 찍고 오행 이내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디카시를 배우는 한 어르신은 본인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연을 많이 접하고 싶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노인 실버 복지관에서 하는 디카시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시간 하고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잘 맞고 적절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자연과 접하고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디카시는 생활문학으로 어디든 다니면서 사물을 보면 시상을 떠올리고 찍고 쓰는 것으로 열심히 배워서 소양을 쌓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디카시를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디카시를 배우면서 나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참 지금 현재 재밌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시도 써보고 참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디카시를 배우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즐겁고 새로운 눈으로 사물과 자연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디카시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생활문학이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디카시 제작단은 어르신들에게 앞으로도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정경숙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한국족보박물관에서는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성스로 배지를 만들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시민기자입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족보박물관 입구에서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씨로 배지를 만들어주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가족의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은 자신의 성씨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성씨별 조형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족보박물관은 문화유산인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다양한 성씨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뿌리공원이나 족보박물관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에게 뿌리공원에 설치된 본인 문중의 조형물 그림으로 성씨 배지를 만들어주는 행사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뿌리공원에 조성된 성씨 조형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핀버튼 성씨 배지로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50분께 진행이 됩니다. 저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씨 조형물 사진 핀버튼 배지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가족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으셔서 그 다음 달에 재차 방문해서 또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뿌리공원에 설치된 244개 성씨 조형물은 문중에서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뿌리공원 조성 소식을 알지 못했던 문중에서는 성씨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하셨습니다. 조형물이 없는 분들은 뿌리공원의 효도령, 효낭자 캐릭터, 대전 중구 할매 캐릭터 등을 이용해서 또 귀여운 캐릭터 배지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씨가 없다고 해서 외면하시기보다는 내 친구의 성씨, 또 사돈의 성씨, 또 처갓집의 성씨 찾아서 또 기념품을 만들어서 선물하신다면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성씨 조형물 배지를 받은 참가자들은 조상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집에 돌아가면 후손들과 함께 문중의 유래와 긍지를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가족의 연결고리와 문화를 더 깊이 공유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좋은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이 특별한 날, 다음 달 마지막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행사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성씨로 배지를 만들어주는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린다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주민자치 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가 사단법인 대전학 연구회 주관으로 한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윤영순 시민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대전학연구회,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대전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대전주민자치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예,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살림받고 있는 전상직입니다. 이제 오늘 대전시에서 대전학연구소에서 대전시 이제 주민자치 아카데미 출범한다고 그래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주민자치는 용어는 매우 익숙하지만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시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 국가도 해줄 수 없고 시장도 해줄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지만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오늘 대전학연구에서 대전자치 아카데미식을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정체성을 밝히고 대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께 교육을 시키면 그 영역을 서로 힘을 합해서 이제 더불어서 해결도 해가고 잘 살아보자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자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에 대해서 좌상 강병수 대전학연구회장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의 기조연설을 마치고 김찬동 충남대 교수의 지방시대 대전주민자치의 나아갈 길,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행정의 협치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문은 조성우 경기선임연구원, 김홍주 대전세종 책임연구위원, 안경자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최영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이사의 토론을 마치고 모두 단체 사진을 찍고 대전주민자치 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쳤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제19회 빗샘 사후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음악을 들으며 사진을 감상하는 특별한 사진전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이덕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진 동호회에서 각기 다른 장르의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빗샘 사진 동호회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진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빗샘 동호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찍는 사진이 아니고 이제 청각에서 시각으로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QR코드를 들으면서 작품을 봤을 때 그 이해도가 더 높다는 말씀을 또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그 QR코드까지 찍어서 보니까 정말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좋다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음악과 사진 또는 사진과 음악에 걸맞는 작품을 접목하여 전시회에 참여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상소동에 있는 그 겨울에 얼음 공원 같은 거 해놨는데 거기 가서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찍을 때 겨울이 거의 다 가고 봄을 이제 맞이할 그런 단계에 제가 갔어요. 얼음이 이렇게 녹고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런 걸 보면서 겨울이
빨리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사진과 함께 그 요한 슈트라우스의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를 접목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에비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때 돈 크라이 홈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마돈나가 부른 그 노래가 계속 맴돌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음악과 사진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서 저는 이 영상을 이 사진을 이미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느낌이 조용하고 어두운 거리에 좀 약간 수줍도 있고 그런 슬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들, 또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장면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취미생활과 예술 활동을 하는 많은 사진가가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발전하는 문화활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